예,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원석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 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우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신 도봉구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도봉구의 의원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봉구민의 뜻을 헤아리며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관내 전신주 및 통신주 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골목이 있고 그 골목골목에 전신주와 통신주 등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전신주나 통신주를 살펴보면 인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실제로 주택가의 골목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통신주를 피하려다 네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아이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고, 배달 오토바이가 전신주에 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전신주나 통신주의 이설은 고려하지 않고 다세대 주택인 빌라를 신축하여 통신주 등의 이설에 대한 여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전신주와 통신주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이지만 한번 설치가 되면 그 불편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전신주나 통신주의 이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도로상에 점유한 통신주 등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경제적인 부담감도 이렇게 골목길에 군림하는 전신주를 방치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통신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도시 미관과 보행자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통신자에게만 유리하도록 설치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3년 11월 도봉군의 전봇대, 가로등, 통신주 등 정비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조례로 근거를 마련했으므로 이에 위험 요소가 크고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는 전신주와 통신주를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이설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원석 도봉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쌍문 1동 백운초등학교 부근 쌍수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삼양로 146길 17에 위치한 백운초등학교는 1980년 설립되어 현재 전교생이 723명으로 야구부가 유명한 학교입니다. 백운초등학교는 강북구와 인접해 있어 강북구와 도봉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백운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는 학교에 민원이 있으면 강북구에 말을 해야 하는지 도봉구에 민원을 제기하는지 첫 시작부터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지난해 백운초등학교 후문에 도봉구 삼양로 14길 과속 방지턱 설치 민원을 강북구의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도봉구 쌍문 1동 학생들은 365일 위험에 노출된 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이천 부근의 근화교와 쌍수교 사이의 500m 도로를 지나 등하교를 하는데 백운초등학교 후문을 중심으로 북한산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앞 삼양로 146길에서부터 덕성여자대학교 정문 입구인 삼양로 144길까지 좁은 차량 진입 도로로서 매일 아침 출근 차량이 많아 매우 혼잡하고 위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8년 보행자를 위한 데크 설치로 통학로 환경 개선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쌍수교와 우이동교의 사거리는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쌍수교의 우이천 데크를 이용 시 교통 안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의 주변 환경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백운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 우이천 데크의 교량을 횡단하여야 하는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PPT 사진을 보시다시피 차량 방어 울타리가 설치되어
우이천 보행로와 직접적으로 진입이 불가하여 해당 구간에 차량 방어 울타리를 일부 제거를 해야 보행로와 직접적인 통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쌍수교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실제 해당 보행로를 이용하는 백운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원석 구청장님께서는 우이동교회 앞 사거리에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 설치에 대해서 적극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봉구 소규모 동네 상권 육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상권은 그 지역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함께 경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합니다. 지역 상권의 활성화는 소비자와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투자를 유치하며 새로운 창업의 유입 등 지역사회에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코어 상권 조성, 예비 지역 상권 발굴 육성을 위한 동네 상권 발전소 지원, 지역 브랜드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도 관내 전통시장 6개소, 골목형 상점가 5개소 등 대상으로 상권 분석을 통해 특성화 요소를 발굴하고 상권별 상업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기존에 이미 형성된 시장이나 상점가에만 대상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소규모 상권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봉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대상은 전통시장의 경우 최소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이어야 하고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는 최소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곳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쌍문역 상일동 방면에 도봉로 112길, 도봉로 114길 상권은 기존의 노후주택과 상가가 주로 모여 있었으나 자생적 변화와 골목형 상점가로 행정의 지원을 통해 쌍리단길로 변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 상권이 없는 곳이나 한정된 면적 내 점포 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봉구는 구청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대형 상권보다 소규모로 이루어진 동네 상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쌍리단길에서는 창이동 대여아파트 쪽으로 이어지는 백종원 닭강정, 백종원 피자 가게로 유명했던 도봉로 110아길에서도 식당이나 카페 등 다양한 가게들이 밀집되어 있어 소규모 동네 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네 상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각 가구의 생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인 등의 자율적 상생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상권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상권인 동네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동네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더불어 쌍리단길이 확장될 수 있도록 창이동 상권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구 창이동 창림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구정질문을 할 때도 도봉구 관내 창림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발언을 했었고 최근 5분 자유 발언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나 2년이 지난 현재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건 사업이라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봉구 창이동은 도봉구 14개 동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동으로 창림초등학교는 953명의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은 덕릉로에 위치한 정문보다 인근 주택지와 가까운 후문으로 주로 등하교를 하고 있으나 학교 후문 입구에 자동차 공업사가 영업 중이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소음 분진으로 인하여 교육 환경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자동차 공업사는 학교와 바로 인접해 있고 하루에 수십 차례 자동차가 드나드는 과정에서 자동차 공업사를 지나서 등하교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야외 작업장에서 자동차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매연은 학생들에게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통학 안전 확보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도봉구청에서는 공공용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자동차 공업사가 도봉구청을 상대로 도시계획에 대한 중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행정소송 3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현재 도봉구청에서는 공공용지 조성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창립초등학교 앞 공공용지 조성과 환경 개선의 추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가 되었습니다.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은 여전히 후문의 자동차 공업사로 인해 위험한 등굣길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본 자동차 공업사가 무단 증축으로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봉구청 주택과에 알아보니 이행강제금이 이미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무단 중축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넓혀 사용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나 이에 대해 시정을 할 수 없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매일이 불안한 우리 주민과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은석 구청장님, 도시계획 중지 취소에 따라 창림초합 공공용지 조성이 어려워진 현 상황에 대해 도봉구청은 향후 해당 자동차 공업사 이전에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며 위험한 차량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창림초등학교 보행 환경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